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특히 관련 자료 확보 및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분쟁이나 의료소송들이 많아지고 알려지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는데, 최근에도 의료사건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만 보내게 되고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료기록부, 둘째는 관련 CCTV 영상, 셋째는 관련자들의 진술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명칭은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부 등 관계없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진료기록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된 자료들을 말하고요.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료기록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정은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사건에서 이러한 의료과실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의 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열람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관련 CCTV 영상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러한 진료기록부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진료기록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외에 수술이나 시술을 했거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작성했거나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술기록지, 시술기록지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수술 및 시술에 관련돼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동의서를 모두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진료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촬영, 초음파나 MRI 촬영 등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영상 자료와 이를 판독한 영상의학과의 판독 자료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영상 자료들은 CD나 DVD 아니면 USB로 별도로 제공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별도로 작성하는 간호기록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에 관한 자료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질환으로 여러 과목 진료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나 내과, 신경외과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의심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 여러 과목을 받았다고 하면 그 모든 과목의 모든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여러 진료 과목들이 한 병원 안에 모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급받으시기 쉽겠지만, 개인 병원을 이용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이 안 돼서 다른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전원을 보내고 그리고 이러한 판독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해당 분야는 우리 진료 과목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병원을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병원 진료 기록부도 모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만약 병원에서 여러 진료 과목으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 촬영 등 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면 진료 기록부, 간호사 기록지, 그리고 영상 자료 및 판독 자료,
그리고 수술 기록지와 수술 동의서를 모두 확인해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간혹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을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법에서는 당연히 환자가 요청을 하면 연락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관할보건소에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병원 측에 이야기를 하시면 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기록부 발급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료기록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확보하셔야 되는 자료, 바로 관련 CCTV 영상 자료입니다. 병원에서 확보하실 CCTV 영상 자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법에서 2023년도에 규정한 이른바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촬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면 병원에 CCTV 촬영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촬영을 요청하셨으면 향후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이 수술실 CCTV 영상 자료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술실 CCTV 영상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보관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법에서는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병원에서는 딱 30일까지만 보통 보관을 하고요. 영상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해당 영상 촬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 측에 발급 요청을 하시거나 최소한 자료 삭제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셔야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CCTV 영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영상 자료입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셨을 때 이제 안내 문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CCTV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병원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촬영이 된 경우에 촬영된 사람이 요청을 하면 이 관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환자분이 촬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에는 진료실이나 수술실 영상은 아니겠지만 해당 이동 동선이라든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CCTV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열람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을 통해서 하시려면 증거보전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의료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 중재원에서 CCTV 영상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료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법원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CCTV 영상 자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관련자들의 진술인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간혹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진들이 본인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두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데 나중에 가면 말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주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병원 측의 의료진이나 간호사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녹음에 의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의 녹음, 즉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제3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특별한 고지 없이 녹음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사고가 문제가 된다라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요새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항상 의료진을 만나거나 병원 측에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특히 관련 자료 확보 및 확인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진료기록부 그리고 CCTV 영상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셔서 의료사고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